안녕하세요, 제시카입니다. 오늘도 리더십 엣지로 찾아왔습니다. 루트 컨설팅의 블루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블루입니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리더님의 고민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전 새로운 팀으로 발령난 지 2달 된 팀장입니다. 발령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팀원 중에 예전부터 함께 일했던 팀원도 있어서 적응하는데 크게 문제 없었고 금방 친해졌어요. 그런데 딱 한 분, 제가 친해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 상사예요. 저는 제 상사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예전 상사와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다 보니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야근까지 하면서 프로젝트 기획 보고서를 작성해서 전달해 드렸거든요. 보시더니 이게 아니다. 나를 설득시킬 수 있는 데이터나 근거 자료를 구성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 많이 가져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전 팀에선 프로젝트의 가능성이나 중장기 목표 중심으로 자료를 작성하는 업무를 주로 했거든요. 지금의 상사한테는 그런 방식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게다가 팀 전략 미팅 땐 저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달라서 애를 많이 먹었어요. 제 생각에는 장기적인 방향성과 로드맵을 세팅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은 당장의 성과랑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아이템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우선순위 조율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정말 뜬금없이 팀원들이랑은 충분히 논의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어떤 의미로 물어보시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대답도 못했죠. 이렇게 하나씩 상사와 저와 갈등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물어보시는 거에 대답하기도 어렵고 상사랑 소통하는 게 두렵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상사와 갈등 없이 업무를 조율하고 소통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팀으로 발령난 지 2달이 되었고요. 새로운 상사와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팀장님의 사연입니다. 업무 우선순위가 자꾸 충돌하다 보니 상사와 소통이 두렵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제시카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도 경영진 분들과 전략회의를 하거든요. 할 때마다 경영진 분들끼리의 우선순위가 달라서 논쟁과 갈등을 겪었던 기억이 떠올라요. 저는 이 상사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 구성원 중에도 나를 어렵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나 돌아보는 시간이 좀 되었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네요. 저희가 신임 리더의 고민 중에서 상사와 소통 관련해서 발췌를 해봤습니다. 기존에는 임원 보고할 일이 없었는데 커뮤니케이션 부담이 증가했다. 상사의 요청에 따라서 전략 변경에 따른 새로운 지식 습득이 필요했다. 소통을요, 너무 어렵게도 그렇다고 너무 쉽게도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회의할 때 상사의 스타일을 파악하고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시 고객 중심의 사고방식이에요. 상사와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고가 몇 번 잘못돼요. 약간 비판이나 질책을 받아요. 그럼 피하고 싶거든요. 몇 번 피하고 싶어요. 어려우니까. 이럴수록 회피하지 말고 상사한테 다가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되지 않나요? 맞아요. 잘못된 경우에는 상사를 좀 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SHRM 2023 보고서를 보면 성과 내기 가장 좋은 리소스는 상사라고 얘기합니다. 솔직하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이 머리로는 이해되거든요. 근데 몸이 안 따라주는 신임 리더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개인 성격도 무시할 수 없고요. 사실 상사에 대한 심리적인 거리감이 크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상사와 소통을 하는 게 어렵고 두렵다는 리더들에게 어떤 솔루션을 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상사는 고객이다, 파트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상사의 문제의식과 나의 문제의식이 일치하나 늘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나의 상사는 고객이다, 파트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나의 목표가 아닌 상사가 얻고자 하는 일의 결과물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기본적으로는 부르기 전에 먼저 좀 찾아가 보세요. 좀 친해지셔야겠네요. 상사가 말한 내용 중에서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 있으면요, 바로 질문하세요. 주파수를 미리 맞춰야지 주고받는 대화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제시카 혹시 캐레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동료 간 거리가 1이라면 부하 직원과 상사와의 거리는 2가 되고요. 심리적 거리감은 4가 된다라는 그 법칙 말이죠. 알고 있네요. 직급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심리적 거리감은 제곱으로 멀어진다. 결국은 이 심리적 거리감을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상사가 무엇에 관심이 많은지 사전에 파악하고 그 내용들을 인지하면서 대화하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번 C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드디어 세 번째 C가 나옵니다. 사례 속 팀장은 장기적인 방향성과 로드맵을 먼저 세팅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상사분은 좀 달랐던 거죠. 상사가 의도한 게 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럼 물어보면 되잖아요. 혹시 어떤 의미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두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에 또 나의 상사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들이 좀 더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상사를 파트너로 생각하라는 의미는 상사하고 나하고 동급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함께 성과를 내는 입장에서 물어보고 공유하라는 건데, 그러면 상사가 원하는 것을 먼저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나와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물어보질 않아요. 저분은 그냥 나랑 달라 이렇게 단정 지어 버리면 거리감이 안 좁혀지는 겁니다. 쉐리 댄스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너무 좋아하는 영화예요. Shall we dance? 파트너하고 댄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속도를 맞추는 거죠. 중요하다. 상사를 파트너로 생각한다라는 것은 상사의 속도가 어떤가를 살펴보는 거죠. 내 속도에 맞춰달라고 하면 안 되죠. 상사의 속도를 맞추는 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갭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맞아요. 두 번째는 제 속도는 이렇습니다 라고 상사한테 알려주는 거. 이분의 어려움, 이분의 뷰를 또 상사분이 모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동기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아는 만큼 통할 수 있는 거죠. 세로축은 소통 방식에 따라서 직접 소통과 간접 소통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제시카는 직접 소통입니까? 간접 소통입니까? 저는 직접 소통을 합니다. 구성원이 간접 소통을 선호하는 방식이라면 잘 안 맞겠죠. 그럴 수 있죠. 가로축은 사람 중심이냐 과제 중심이냐,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행동이 나의 욕구와 맞지 않으면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먼저 상사가 어떤 욕구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저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정보 데이터에 대한 욕구가 강해요. 보고서 볼 때도 리서치가 충분해? 논리적이야?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따지는 편이죠. 저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즉각적이고 빠른 실행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이슈나 문제가 생기면은요, 빠르게 보고해서 해결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나누면서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서로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 팀장님이 모르는 거죠. 분명한 요구가 있습니다. 설득시켜봐. 데이터와 근거 자료가 나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야. 그런데 나는 중장기 목표 중심으로 일했는데 우선순위가 나랑 다른데?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상사가 어떤 존재이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상사분들은요, 직접 소통하시는 분들보다는 이 정도면 알겠지 해서 간접 소통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럴 때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런 것도 몰라, 부끄러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더 큰 오해가 생기는 것보다는 사실은 제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미움받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 근데 미움받을 용기가 오히려는 이쁨받을 용기로 바뀔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질문을 해주는구나.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리더십에서 상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그분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스타일에 맞춰서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말도 하자는 겁니다. 상사는 안 바뀝니다. 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좀 바꿔야 되나요? 제가 변해야죠. 네, 맞습니다. 구성원도 안 바뀌죠. 리더십이 그래서 어려워져. 네. 또 항상 틈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팀장님을 틈장님이라고 하거든요. 네. 틈에 끼어 있는 우리 팀장님, 그 틈을 숨 쉴 수 있는 이 여유로운 틈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상사의 스타일을 파악하기 어렵고 우선순위를 맞추는 게 고민이라는 사연인데요. 리더십 엣지에서는 두 가지 솔루션을 드립니다. 상사를 나의 고객 또는 파트너로 인식해 보세요. 그리고 상사의 성향과 스타일을 맞춰서 소통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사연을 준 팀장님에게 블루님이 한마디 해주신다면? 힘들다고 피하지 마시고 더 다가가세요. 알게 되면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리더십 엣지였습니다. 다음 편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